안녕하세요. 미래데이터 과학자입니다. 오늘은 if문, while문, for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if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f문은 제어문 중 하나인데요. if, else 등을 이용해서 조건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으면 친구에게 주고 없으면 주지 마라 라는 예제입니다. 먼저 money를 true라고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money가 true이면 친구에게 돈을 주라를 출력하게 되고 아니면 주지 마라를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money는 true라고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돈을 주라가 출력이 됩니다. if문에서는 조건 다음에 무조건 콜론을 붙여서 써야 합니다. 아래 코드처럼 조건문 다음에 콜론을 제거해서 쓰면 신텍스 에러가 나게 됩니다. 제어문에서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를 7, B를 5라고 해주었을 때 A가 B보다 크다는 true, A와 B가 같다는 false,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는 false라고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and, or, not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or는 파이프 기호로 대체할 수 있고 두 개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입니다. 그리고 and는 앰퍼샌드 기호로 대체할 수 있고 두 개 중 둘 다 참이어야 참입니다. not은 not A라고 했을 때 A가 거짓이면 참이고 참이면 거짓입니다. 아래 예제는 한 주제를 or, and, not을 바꿔 쓴 코드입니다. or를 썼을 때는 카드 또는 돈이 있으니까 버스를 타라. and를 썼을 때는 돈이 있지만 카드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라. not을 썼을 때는 카드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라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in, not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in은 어떤 값이 변수 안에 있는지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만약 없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not in을 사용합니다. 알파벳이라는 리스트 안에 a, b, c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in을 썼을 때 a가 알파벳 안에 있으니까 true, not in을 썼을 때 d가 알파벳 안에 없으니까 true가 출력이 됩니다. pass는 if문에서 조건이 참이면 결과를 출력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주로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코드가 없는 경우 사용합니다. 아래 코드는 핸드폰이 포켓 안에 없을 때 결과를 출력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을 때 핸드폰을 꺼내라가 출력이 되는 코드입니다. 핸드폰이 포켓 안에 있으니까 핸드폰을 꺼내라가 출력이 됩니다. elif는 if와 else가 합쳐진 것입니다. 아래 코드는 elif를 사용 전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 else와 if가 같이 쓰여서 코드가 더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elif 사용 후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 elif를 사용했더니 코드가 한 줄 더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while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while문은 while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안에 있는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 제어문입니다. trh가 3보다 작을 때 trh에 1씩 더하고 trh번 찍고 그 다음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1씩 더하고 출력하다 보면 trh가 3일 때가 되는데 이때는 if문을 써서 나무 잘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아래 코드는 넘버가 5보다 작을 때 위에 변수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넘버에는 직접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실행해보면 입력창이 나오고 이 칸에 5보다 큰 수를 입력했을 때 코드가 종료가 됩니다. 다음은 continue와 brea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inue는 while문의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명령어이고 break는 코드를 강제로 중지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커피의 양을 10컵이라 정해주고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을 5,000원이라고 정해주었고 커피 가격을 1,000원이라고 정해주었습니다. money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if문을 써서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커피 가격보다 작아질 때 커피가 나왔다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커피의 재고를 1만큼 빼주고 남은 돈의 양도 커피 가격만큼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커피의 양을 f스트링을 써서 출력했습니다.
만약 커피의 재고가 0개이면 재고가 0개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무한루프는 계속 조건이 참이되어서 무한으로 코드가 실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무한루프가 실행되면 컨트롤 C를 눌러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코드를 실행하면 무한루프가 실행됩니다. 컴퓨터가 과부하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포문은 while문과 비슷하지만 while문은 참이어야지 실행되고 포문은 이터러블에서 아이템을 한 개씩 반복하면서 빼는 것입니다. 이터러블이란 반복이 가능한 변수 타입입니다. 예를 들면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문자열이 있습니다. 아래 코드에서 테스트라는 리스트 안에 1, 2, 3이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for i in test라는 코드로 테스트 안에 있는 값을 하나씩 빼서 i라는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i를 출력해보면 1, 2, 3이 한 줄씩 띄어져서 출력이 됩니다. 문자열도 이터러블이어서 포문을 쓸 수 있습니다. string이라는 변수 안에 hello라는 값을 저장한 후 for i in string이라는 코드로 string 안에 있는 값을 하나씩 i에 저장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꿔주면 한 줄씩 내려가는 것을 안 내려가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튜플에는 first, last라는 것이 있습니다. first는 튜플 요소값 중 첫 번째 요소값을 말하고 last는 요소값 중 마지막 요소값을 말합니다. A 안에 1과 2, 3과 4, 5와 6을 따로 튜플을 만들어준 뒤 리스트로 감싸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문으로 A의 값에서 first와 last를 각각 first, last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first와 last를 곱한 것을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 코드에서 학생별 점수를 scores라는 리스트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번호를 출력하기 위해서 number라는 값을 0이라고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문으로 scores 값에 있는 요소 값을 하나씩 빼서 score에 저장했습니다. 저장한 후 학생 번호는 1씩 더해 주었습니다. 만약 score 값이 70보다 크면 합격 메시지를 출력하고 아니면 불합격 메시지를 출력하게 했습니다. 아래 코드는 위 코드와 비슷한데 continue를 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포문까지는 위 코드와 같게 해주었습니다. 아래 if문이 다른데요. 여기서 70점보다 낮으면 결과를 출력하지 않고 나머지 학생에게만 합격 메시지를 출력하게 했습니다. 출력해보면 합격한 학생에게만 메시지를 출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인지는 포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레인지 10이라고 정해주면 0부터 10 미만까지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A 요소값을 레인지 10이라고 하고 A를 출력해보면 0,10이 출력됩니다. 레인지에서는 콤마로 시작과 끝을 구분하면 범위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add의 값을 0으로 초기화시켜주고 포문으로 1부터 100일 미만의 수를 i에 저장한 뒤 add에 i만큼 더해주었습니다. 그리고 add를 출력해보면 1부터 100까지의 합인 5050이 출력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코드를 레인지를 사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scores 부분을 0부터 scores의 길이 미만까지의 범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의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부분을 num으로 바꿔서 점수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문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num에 1을 더해줬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조금 전 코드와 결과는 같게 나오게 됩니다. 구구단을 만들려면 포문을 2번 써야 합니다. 보통 구구단은 2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i에는 2부터 9까지,
제2에는 1부터 9까지의 수를 레인지를 사용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i와 j2의 값을 곱한 것을 출력하고 구분을 띄어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포문이 끝나면 메시지를 출력하게 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모든 구구단의 값이 띄어쓰기로 구분돼서 출력이 되고 마지막에 정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원소기호 퀴즈입니다. 사용한 제어문은 if문과 포문입니다. 한번 제가 짠 코드를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작위로 문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랜덤이라는 모듈을 임포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의 키를 원소 이름, 밸류를 원소 기호로 문제와 답을 elements라는 딕셔너리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score라는 변수의 값을 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내기 위해 elements의 키 값을 리스트로 변환한 뒤 elements key라는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random.shuffle이라는 함수로 원소 이름을 섞은 다음 포문으로 elements key 안에 들어있는 값을 elements라는 변수 안에 저장했습니다. 다음으로 input을 사용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if문으로 정답과 오답을 구별하는 코드를 짰습니다. 그 다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 점수별 메시지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퀴즈가 다 끝나면 최종 점수가 출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문제가 나오고 답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황의 원소기호는 S이기 때문에 S를 입력해보면 정답이라고 출력이 되고, 질소의 원소기호는 N인데 N 말고 다른 것을 입력해보게 되면 오답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예제는 대칭수 찾기라는 예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 팔린드롬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함수는 대칭수가 같다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포문을 사용해서 1부터 만까지의 숫자 중 대칭수가 몇 개나 있는지 구해봤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1부터 만까지 안에 대칭수는 198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미래 데이터 과학자였습니다.